국민의 힘으로 저희가 시선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가지 개혁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당대회 빨리 열자,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당론 다시 철회하자, 이 2가지 문제였는데 5시간 격론을 벌였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대로 당이 무너지는 것을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국민과 당원께 책임 있는 개혁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당초 이제 쟁점이 5대 개혁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이었는데 쟁점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사선 의원들 특히 여러 얘기들 하고 있는데 원래는 당 지도부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후에 동시 사퇴하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남았다. 이 부분 김기웅 전 대변인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란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됐을 때 뭐 구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으로 해서 일괄 사퇴하는 게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의 표명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비대위원들이 줄이어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 입장을 들어보면 내가 개혁을 할 테니 좀 날 믿어달라. 그리고 5가지 그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의 어떤 입장을 들어보자. 전 당원 투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위원장의 어떤 임기가 원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대신 들어왔기 때문에 6월 말이거든요.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임 정국위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만큼 5가지 의제를 전당원 투표로 하기 위해서는 그 안건에 대해서 상임 정국위에서 논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절차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약간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의 표명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본인의 임기를 늘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6월 16일 날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어떤 주장에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희생보다는 나는 계속 직을 유지하면서 우린 바꿔보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에 있어서 힘이 목소리가 좀 더 실리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웅 전 대변인 한마디만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이제 본인의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거취 그러니까 당 개혁안도 내놓고 나도 이제 사퇴하겠다 동시에 2가지를 꺼냈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말에 있어서 힘을 더 실리겠죠.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고민은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후보 중심으로 좀 치러줍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대선 결과에 어떤 책임론에 있을 때 전체로 봤을 때 본인의 어떤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매증과 개헌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온전하게 비대위원장만의 책임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공간과 시간이 좀 제한적이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기회를 더 주자 그런 주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차가 전당원 투표라는 그 개념은 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본인의 헌신과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약간 직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더 해달라.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좀 선후 관계가 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최유한 평론가님. 이런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 그러니까 4선 이상의 중진들이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김용태 위원장이 던진 것이 5가지예요. 9월 달에 전당대회를 한다 하고 핵심은 이겁니다. 탄핵 무효 당론을 철회하자. 그리고 두 번째 후보 교체했던 사항 이거 진상 규명하자. 이 2가지, 그러니까 탄핵 무효 당론을 철회하자라는 것과 그 후보 교체했던 그 상황에 대해 진상 규명하자는 건 누구한테 걸리냐면 그때 당시에 결정을 했었던 4선 이상 중진들이 다 걸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파워 게임으로 드러나고 이런 상황에서 소위 얘기해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야당에 유진산이라는 총재가 YS와 DJ와 이철승 40대 기술원 들고 났을 때 구상유치 젖비리는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힘으로 찍어 누르려다가 야당이 워낙 썩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세 사람을 국민들이 몰고 가서 결국 40대 기술원이 안착이 됐어요. 지금 4선 이상의 국민의힘에 있는 중진들이 김용태 위원장을 비판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찾아야 하는 후보 교체 여기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이 짓을 했느냐. 그리고 탄핵 무효, 계엄의 강을 건너자라고 했는데 그럼 탄핵 무효 당론을 당연히 철회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4선 이상의 중진들이라는 것이죠. 이걸 덮으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당이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반발하는 것이 4선 이상의 중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과 손을 끊지 않으면 저는 그 국민의힘이 TK 지역당으로 소멸할 것이라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4선 이상 중진들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은 계속 내홍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 이제 5대 개혁안이라고 내놓긴 했는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당시 결정했던 친윤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가라. 여기에 대해서 4선 중진들은 이제 반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이게 얘기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물러가야 한다. 사퇴하라. 이 목소리가 당시 그러니까 어제 의총에서 넘쳐났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대선 이후에 뭔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그 경선과 그다음에 요번에 지난해 이제 전당대회와 요번에 어떤 경선 과정에 있을 때 항상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당이 크게 되기보다는 파편화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저 자신마저도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게 비대위원장 체제를 좀 더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빨리 조기 전대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가장 김기용 전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당협위원장이니까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아무래도 친윤 쪽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생각, 쇄신 변화 예치고 있잖아요. 좀 의견들은 좀 모아집니까? 원외위원장. 그러니까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조금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1등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본인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그 출구조사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맥 빠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죠. 지금 국민의힘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꼭 내가 깃발을 들었을 때만 당에 헌신을 하겠다 이 자세보다도 내가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오만과 그런 위치가 아니더라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우리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잠깐 앵커님이랑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아이디어는요. 네,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저 얘기가 뭐냐면 지금 다 노력하는 분들, 지금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선의와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선의를 내가 잘 들어주겠다의 어떤 마음가짐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지금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죠. 이거는 논리와 설득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공감의 문제거든요. 정서적인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달 동안이든 어느 정도 기간을 해서 우리가 뭔가 이기고 지구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우리가 변했다는 헌신을 할 수 있는 모습 그게
뭐 봉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청바지 필요하지 입고 않을까. 하얀 티 입고 국토 대장정에도 아니, 그러니까 함께. 아니 저는 네. 그런 것들이 의외로 변화의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 내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뭐 이거는 당권을 노린 거다 아니면 뭐 뭔가 친윤이다 친한이다 이 내에서 너무나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현 평론가 30초 정도 더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그 당은 권력을 쥐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이잖아요. 노선이 명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탄핵 무효 당론 이거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후보 교체 진상 규명해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우리 과거 이랬으면 백사 내고 과거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김경윤 전 대변인, 국민의힘 전 대변인의 간절함이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